안녕하세요. 코즈버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코 스달 엇갈린 흐름, 온도 차이를 좀 크게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밀렸는데요. 일단 TSMC가 2분기 실적을 좋게 발표를 했고 또 3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스닥은 선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은 이에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요. 일부 2차 전지주들은 오늘 반등세 나타나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시장이 참 불확실성이 짙고 또 불안정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일단 바이든 후보의 사퇴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테마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코즈브 투나잇과 함께 고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26007-8339번입니다.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1대1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가 부끄러우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1515 숫자 4자리입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다양한 이야기들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요일 코즈브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올게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이준기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우리 처음 뵙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천재는 많지만 정점은 하나다. 자, 매주 상한가 수익률 보여드리고 있는 이중 멘토입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샀던 종목들이 아마 계속 빠지고 있는 장세일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바이든 관련주는 쭉쭉 떨어지고 또 트럼프 관련된 정치 관련주는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아니면은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 어떤 걸 사야 되는지 헷갈리실 분들 많으실 거고요.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왜 결국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반도체 얼마 전에 또 단기 쇼크가 있었죠. 네. 반도체라던가 2차전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길게 갖고 가면 좋겠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짧게 보유하고 수익은 크게 가자는 걸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잘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무턱대고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쭉 갖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당장 다음 주에 올라가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확실하게 돈을 버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은 저한테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방송 보시면서 내가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아니면 지금 오늘 신고가 친 종목 중에 앞으로 어떤 종목이 또 추가 신고가를 칠 수 있을지 다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네. 자, 이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이제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던 종목 쭉 설명드리면서 네.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SG 글로벌이라는 종목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거의 공략하고 나서 7거래일 정도 되면서 이제 수익률이 3~4% 상한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내 계좌에 30% 이상 수익률 지켜본 적이 없다. 혹은 적어도 50%는 지켜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지금 방송 보실 때 입장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종목 바이오니아도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 29% 하루 만에 29% 수익률 찍었고요. 그 장 마감하고 나서 바로 시간에 상한가 가면서 해당 종목도 30%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 넥슨게임즈 쭉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에 핫했던 종목도 정말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이오니아도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급등했고요. 대봉 LS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오는 종목이고요. 동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5월 31일 날에 공개드리고 나서 바로 5월 날 다음 날에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보였습니다. 뭐 클리오 화장품 기업이고요. 테이펙스 2차전지 그리고 에코프로머티 2차전지 이렇게 시장에서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쭉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금 좀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무턱대고 저가에서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좀 앞으로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고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는 시장이고 예를 들어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던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못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를 샀다가 SK 하이닉스를 샀어야 되는데 하고 좀 후회를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불균형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데 반대로 바닥권에 머무는 종목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동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쭉쭉 올라갔던 만큼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은 앞으로 어떤 종목도 올라갈 수 있을지 제가 또 차차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페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3일 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페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 나오면서 제 기억에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여기 보이시는 이날 보이시죠? 이날 요일로 치면은 이제 수요일인가요?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금요일 급등 나왔죠? 그리고 목요일, 수요일, 네, 수요일 맞네요. 수요일 날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페트론은 현재 폭등주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가져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날 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2.3% 정도인가 급락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러면 쇼크가 터지면서 이제 페트론도 좀 급락이 났지만 오히려 좋죠. 시초가가 이렇게 크게 빠진 날에는 오히려 수익률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페트론의 경우에도 지금 현 주가가 8만 원 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페트론을 더 가져가냐 마냐 아니면은 뭐 오늘 종가에 사신 분들 아니면 뭐 오늘 장중에 사신 분들 아니면 뭐 장중에 샀다가 파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게 페트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페트론은 과연 지금 어떻게 추가 대응하고 어떻게 얼마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뭐 또 언제 올라갈까 그 부분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 부분이 뒤에서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페트론 이어서 또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전에 7월 3일 날에 방송에서 공개드리고 나서 바로 급등 나오기까지 불과 3거래일입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략하고 나서 빠르게 올라간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맞춰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자산을 현금을 빠르게 회전시키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G글로벌도 최근에 이제 수익률 30% 넘어가면서 상한가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이 SG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나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공략하고 나서 7거래일 정도 걸렸습니다. 자, 3천당 제약도 이날 공략 도와드렸고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쭉쭉 올라가면서 수익률 28% 기록했고요.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다가 살짝 반등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페트론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공개해드린 이후에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5거래일 정도 만에 수익률 30% 달성했고요. 추가 상승 나오면서 43%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방송 끝까지 보신다면은 여러분 계좌에 한 3일, 4일 이내에 충분히 꽂힐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또 지금 보신 대봉 LS는 지금 보신 차트가 5분봉 차트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분봉상에서 이렇게 시가가 여기거든요. 개파락 출발했는데 급등 시작할 때가 12시에 급등이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그 전문가가 대봉 LS 얘기했었는데 생각나시는 분들은 매수만 하셨어도 전일 종가 대비 29%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대봉 LS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비만약은 좀 자신 있게 갖고 가셔도 되시고요. 대봉 LS 이어서 같은 날에 이제 말씀드린 게 한독이라는 종목입니다. 한독도 이렇게 이날 대봉 LS랑 같이 말씀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 급등 나오다가 또 횡보하다가 또 추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약은 당분간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시세 분출이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한양행도 최근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방송에서 이날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10만 원 넘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주가가 10만 원 넘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수익률은 앞자리 2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한 10%, 15% 정도 현재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최근에 2차전지 좀 반등은 보이지만 빠졌죠. 바이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바이든이 이제 후보 사퇴를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리게 되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해리스 관련주로 이제 대마 관련주가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고 있고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올라가는 섹터 종목군들의 순환이 빠릅니다. 그래서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본업 있으시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시장 체크하기 힘드시고 주식을 갖고 계시면 언제 올라가겠지. 근데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투자하시면 난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오셔서 손절하시고 종목 한번 컨설팅 받아보시고 제가 드린 종목들로 자신 있게 매수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업종 순환이 굉장히 빠른 장세 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전 방송에서 펩트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일단 펩트론을 제외하고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9월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계속 가져가봐도 좋다라는 조언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같이 시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800선 위협받으면서 출발을 했고요. 장 막판에 조금이나마 좀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2,795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보합권을 유지하다가요. 장 후반에 그래도 막판 스포트를 내주면서 0.7% 오른 828포인트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 나타났습니다. 장중 내내 두 매체 다 매도 폭을 확대해 나갔는데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코스닥 상황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에서는 기관 홀로 매수 포지션이 나타났습니다. 1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이 나타난 건데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업종은 바로 제조업이었습니다.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이렇게 대형 종목들이 정말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반도체 톱도 많이 밀렸고요. 삼성전자는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양봉 전환 해주더니 오늘은 2.8%나 밀린 채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20만 9,500원에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반등세에 나타나줬어요. LG에너지솔루션 3%대 올랐고요.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슷한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종가를 이렇게 양봉 전환하며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 현대차와 기아가 시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런 언급을 또 했죠. 미국 우선주의 이거에 대해서 보조금 정책 지원을 뭐 축소하겠다. 이렇다 보면 이제 수출 강국인 그런 산업군들이 좀 힘이 들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고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수출이 잘 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서 오늘 하회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고요. KB금융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 나타나면서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 에코프로는 6.4% 올랐고 에코프로도 2.14% 올랐는데 일단 알테오젠이랑 HLB 보시면 제약주들은 좀 온도차가 컸어요. 알테오젠 3.2% 올랐고 삼천당 제약도 올랐는데 HLB 홀로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제약주 얘기해서 제가 비만 치료제 또 테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그 GLP-1 관련해서 또 시세를 받은 일부 종목들이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앞으로 이 GLP-1을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일라일릴리 그리고 또 노보노디스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는 주사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시장이 더 커지고 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먹는 용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편리해진다던가 아니면 부작용이 없어진다던가 뭐 이런 기술력을 좀 더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 기대감을 안고 오늘 이렇게 5종목 상승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DXNVX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비만 치료제 상승을 하면서 대장주로 역할을 해줬습니다. 상한가, 어제도 상한가였고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펩트론 전문가님께서도 얘기해 주신 오늘 26%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봉 LS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 우상향하다가요. 9% 넘는 상승세 나타나줬는데 장중에 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더니 4.4%의 거래를 마쳤고요. 인벤티지랩도 두 자릿수대 상승했고요. 샤페론도 오늘 장중에는 22% 넘는 급등세 보였지만 종가는 5.9%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이 또 일부 종목들이 지금 시간 외에서 좀 떨어졌더라고요. 라파스라는 종목 우리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었죠. 비만 치료제로도 엮이고 또 화장품으로도 엮이는 종목인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더니 거래 정지를 당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간에서 5% 밀렸고 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서 3% 밀렸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소 코스닥에서 VT도 10% 이상 상승을 했어요. 그 리들샷이 정말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계속해서 주가가 잘 오르고 있고요. 또 CXL 관련주들도 어제 이어 오늘도 시세가 좋았는데요. 일단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 또 전문가 아니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시간에서 이런 샤페론이라든지 라파스 같은 종목들이 좀 밀렸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요즘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가 좀 이제 비만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 그래서 이제 비만 저도 이제 비만 치료를 좀 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직접 복용을 하시려고. 제가 그럼 더 좋겠죠. 근데 저도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네. 현재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종목들이 많죠. 방금 말씀하신 뭐 DXVS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가 그 한미약품 장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 피마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은 이슈에도 크게 올라가시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공통점, 오늘 시간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오늘 시간에 떨어진 종목들 대부분 공통점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이전에는 비만약 사업을 하지를 않았는데 이런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죠.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터지면서 저점에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도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천당 제약, 펩트론, 그렇죠? 그리고 저점에서 많이 올랐던 이제 비만약 관련주들은 이미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와중에 방금 말씀하신 뭐 샤피론이라든가 뭐 네. DXVX, 라파스 이런 애들은 얘네들이 올라갈 때 네. 오히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네. 그동안 시장에서 올라가지 않던 종목들이 제약바의 종목 중에서 비만약 이슈 터지니까 빠르게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 그동안 올랐던 제약 그 비만약 섹터랑 좀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종목들은 쭉쭉 올랐는데 얘만 안 올라갔네? 그럼 시장 좀 더 올라야겠지. 이런 거의 좀 무지성이라고 할까요? 그냥 거의 투기에 가까운 네네네. 세 폭등이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해했습니다. 폭등이 나온 이후로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이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썼죠. 네. 그러면서 이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이제 7월이 다음 주면 이제 7월 마지막 주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8월 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8월 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6월 말에는 원전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제 7월 말 다음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달에 8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섹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될 것인가 이러한 이제 옥석 가리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저점에서 크게 올랐던 단순하게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올랐던 기업들은 이제 기술 수출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네. 주가가 높이 있다면 악재입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기술 수출을 해준다면 추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결국 펩트론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비만약 섹터의 최대 수출이다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부분이 뒤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수요일에도 펩트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저도 조금 놓친 게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 시간에 대해서 비만 치료제들이 이렇게 좀 밀린 이유는 아무래도 저점에서 너무 많이 그 기술 수출의 기대감만 가지고서 올랐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현실화, 가시화가 된다면 모를까 아직은 그 기대감뿐이라서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일단 7월에는 원전을 봐야 한다라고 딱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8월에는 이제 좀 우리가 어떤 테마를 봐야 할지 어떤 테마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전문가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 3가지 정리해 주셨다고 하는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3일 전인가요? 이번 주였죠. 이제 원전 호재 뉴스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드디어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따냈다라는 잭팟이 터지면서 원전 관련주가 모두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체코 원전 수주를 따내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슬슬 하나둘 추가 수주가 나오겠구나 기대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체코에서 이제 잭팟은 터지더니 원전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영국에서 추가 수주를 딸 줄 알았는데 적절성 검토해 본 결과 좀 적절하지 않다 판단을 해서 한수원 사장이 네. 영국에서의 원전 수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시초가를 다 뛰어나서 다 떨어졌어요. 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뭐 투자 애널비트를 포함해서 대부분 아마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원전 여러분들 지금 뭐 물려 계신다고 하시더라도 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다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 3분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뭐 기다리는 동안 아니면 뭐 손절을 치는 동안 바로 이제 이번 7월 말이죠. 다음 주면.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경 매수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원전 물리신 분들은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오셔서 얼른 8월 미리 준비하셔서 원전 저점에 잡아가서 큰 수익 내시 바라겠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뉴스 터지기 전날에 매수를 해서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결국 주식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되게 힘드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시면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뭐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이런 종목들 다 빠졌습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도 빠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N명분화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고요.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이런 종목들이 주춤하면서 반대로 러셀 2000 ETF 쉽게 말해서 이제 중소형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걸 이제 러셀 2000 ETF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소형주 기업들이 모인 ETF는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니까 계속 올라갔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 거의 확실시해지니까 오히려 이런 펀더멘털이 튼튼한 빅테크 기업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고 그동안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았던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적이 그동안 힘들었지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히려 지금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시세 분출이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도 뭐 삼성이 지금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도 힘들지.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사흘째 찬바람 코스피 2,800선을 내줬다. 그러면서 반도체 원전주 현재 하락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번 3분기까지는 좀 힘들 거다 말씀드렸죠. 좀 더 길어진다면은 뭐 나중에 뭐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은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후로 바로 다음 날에 트럼프가 이제 대만이 우리 미국에서 많은 걸 이득을 취하면서도 반도체는 자기들 것만 다 가져간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좀 규제를 취하겠다라는 말이 들리게 되면서 바로 이제 반도체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반도체 섹터는 현재 7월이죠. 그리고 7월 말 다음 주입니다. 7말 8초 정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7말 8초, 7월 말 8월 초 이때 부분이 여러분들이 반도체 관련주, 특히 뭐 메모리 기판 혹은 디램 이런 메모리 기판 PCB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타점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2분기 실적은 8월 중순까지 발표를 해야 되고요.
대부분 기업들이 그때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지금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주가가 빠져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부분 잘 나올 거고 잘 나온 실적이 주가 바닥에서 발표를 한다면은 대부분 주가들은 또 단기간에 크게 뛰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무화과일 종목 신텍이라던가 아니면 뭐 PCB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 대덕전자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2,800선에서 지금 빠지고 있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왔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코스피를 대표하면서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죠. 근데 코스피가 2,800선에서 우리 밀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코스피에서 왜 지금 여기서 밀리고 있나 제가 한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코스피 주봉 차트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 2021년 이 구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이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딱 1월달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보인 라인입니다. 이 2021년 저 해당 연도가. 그리고 저 해당 연도 때 고점을 기록하고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 2021년도에 시작이 중요해요. 2021년도에 고점을 찍고 피크를 찍고 빠졌다면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다시 한번 저 2021년도에 고가 부분까지 올라가야겠죠. 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2021년도에 주봉상의 이 시가 부분 있죠. 시가 부분. 자, 이 포인트를 찝어드릴 텐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자세히 찍어드리면은 여기 보이시는 주봉상에서 장대 양봉이 시작하는 이 캔들이 있습니다. 이 캔들의 시가 부분이 바로 2,800포인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00포인트 부분을 맞고 코스피 지수 꺾이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앞으로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지금 많이 사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8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안착이 나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그동안 빠졌던 SK하이닉스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HBM이 엔비디아에 추가 납품할 수 있다. 승인 기대감에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가 빠져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코스피 지수를 상승 이끌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반대로 지금 코스닥은 아직까지 뭐 오른 게 없습니다. 거의 4월 달부터 계속해서 하락세거든요. 코스닥 지수가. 그런데 코스피는 올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빠지고 있죠. 그 말이 뭐냐면은 아직까지 코스닥은 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갈 때.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빠지고 있죠. 그러면 코스피가 빠질 때 코스닥이 올라주면서 그동안 코스피가 올라갈 때 오르지 못했던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반등 나와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진다면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약 섹터, 제약바이오가 있다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유사하게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형주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7말 8초, 반도체는 7말 8초 말씀드립니다. 해당 구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해 나가신다면 좀 길게 본다면은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1월 달까지 길게 보유하실 분은 그때까지 보유하시면 되시고요. 그때까지 뭐 길게 보유하신다면은 좀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상한가 그 이상의 상승률도 나올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일단 원전 관련주들은 3분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반도체는 7월 말 그리고 8월 초에 좀 좋은 흐름 나타날 것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코스닥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지수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전문가님 반도체를 네. 그러면 당장 다음 주에 좀 매수 기회로 보고 주워 담아야겠죠? 반도체는요. 네. 약간 의식주 같은 겁니다. 아, 꼭 필요한. 맞죠. 웬만한 산업에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도체가 작년은 안 좋았지만 네. 올해는 이제 많이 삼성전자 주가 올랐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반도체 많이 오르지 않았냐 하실 텐데 사실 실적 자체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누가 이제 만약에 100억을 준다 하면은 좀 반도체 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반도체도 그게 통하나요? 그 아까 뭐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좀 더 네네.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반도체 섹터에서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까요?
오히려 전 대형주를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같은 아, 경우는. 네네. 중소형주는 지금 트럼프 관련 정책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쏟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오히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삼성전자를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 아, 네, 그런 삼성전자 향 약간 맞습니다. CXL 이런 것 네, 쪽인가요? CXL도 좋죠. 네. 어. 근데 다음 해당 종목들은 워낙 지금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중 크게 들어가신다면은 오히려 전통적인 반도체, PCB 를 아, 좀 매매하시는 게 가장 안정하다 오.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TSMC의 이제 파트너사도 네. 좋고요. 어.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에징랜드 아, 좋고요. 네. 네. 뭐 TSM 쪽이 또 파운드리 쪽이니까 네. 우리나라 또 같이 낙수 효과 받을 수 있는 뭐 DB할텍도 있고요. 아, 다 네. 방송에 말씀드리는 종목이라서 네. 그럼 뭐 반도체는 그냥 뭐 가격 보실 필요 없이 그냥 뭐 일자 정해서 지금 7월 말이구나. 화장실 갔을 때 매수 한번, 뭐 옥상 갔을 때 매수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잠깐 뭐 심심할 때 매수 네. 한번. 커피 사러 가면서 매수 한번. 맞습니다. 네. 그 매도는 언제 해야 되나요? 매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네. 반도체 사야 돼 할 때 하는 거죠. 아, 모두가 반도체 사야 될 때 우리는 수익을 챙겨서 나오자. 맞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셨어요, 전문가님께서. 뭐 PCB 관련주, 아까 대덕전자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에이징랜드, DB하이텍까지 다양한 이런 삼성전자 향 종목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만의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잘 하시는지 단타 단기 필승법에 대해서 오늘 교육해 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힘든 시장에서 반드시 단타를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치실 때 종목이 정말 많은데 뭐 장중에 치고 올라간 거 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사실 그렇게 하면 로또죠. 언제 사고 언제 팔지 기준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단타도 안정적으로 급등하기 전에 사면 가장 안전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 하실 때 어떻게 차트를 보고 어떤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승법은 먼저 차트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과거 차트에서 큰 산 정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옆으로 기어가는 좀 이제 과거의 큰 산 그리고 현재 조정 보이는 구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최근 저점이 3번 3중 바닥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3중 바닥이라고 해서 뭐 저점이 최근에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바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걸 이제 3중 바닥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2차 고점을 종가상 돌파 확인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려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사실 주식 투자라고 쓰고 말할 땐 주식 매매라고 합니다. 트레이딩. 우리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 배당금 아니면 뭐 이 기업이 뭐 10년 뒤에 얼마나 갈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올라갈 거, 5분 뒤에 올라갈 거, 다음 주에 올라갈 거 이런 걸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방향성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어떤 상품이든 간에 투자 상품이든 결국 우리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번째는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 있는가? 모멘텀이죠, 모멘텀. 네. 근데 이런 이슈 모멘텀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자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차트를 눈에 익혀 두신다면은 마지막 네 번째는 저절로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급등이 나올 때 이 이슈가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뉴스를 보고 매도를 치면 되는 거고 이슈가 없더라도 앞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터질 만한 종목이라면은 세 가지 조건 여러분들이 익혀 두신다면은 뉴스 나오기 전에 매수하고 뉴스 나올 때 매도해서 안정적으로 재밌게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이제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터져 주는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빠르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개장하고 한 9시 5분, 10분 이때 됐을 때 전일 대비 거래량이 30% 이상 나와준다면은 빠르게 매물 소화가 된 거기 때문에 장중에 추가 슈팅을 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실 때만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이 뒤에 설명드릴 차트 패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차트 예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보실 때 검색기가 있으면은 하루에 올라간 종목들 1,500개 이상 됩니다. 1,500개 중에 아침에 한 6개나 7개 정도 보시면 되시고요. 이 6개나 7개 딱 적은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말씀드리는 패턴 찾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라이콤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이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상에서 큰 산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주가가 쭉 빠졌다가 최근에 하락을 멈추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기록합니다. 반등세 기록하는 와중에 여기 보이신 이 구간이 바로 단기 관점 접근했을 때 단기 타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분봉상 5분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 이렇게 한 차례 급등이 나오면서 큰 산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분출됐을 때 이때는 이제 매물대를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매물대 체크하는 과정 이후에 주가 빠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손절을 하겠죠? 먼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찍고 3중 바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한 차례 반등 이후에 형성한 이전의 정고점 가격 있죠? 정고점 가격 찍고 주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방 전환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서 주가는 한번 쭉 빠집니다.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추세 상방 전환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좀 조정이 나와요.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 조정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정이 나오다가 이렇게 또 세 번째 3중 바닥 확인하고 나서 이전의 고점과 최근의 고점을 쭉 이었을 때 추세상 상방 돌파하는 5분봉상에서의 캔들이 나온지 확인하시면 되시는데 이런 거는 뭐 조금씩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금씩 한 오전에 6개, 7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니까 조건 보시고 패턴 나왔네 하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확률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코 같은 경우에는 타점 이후에 당일에 22% 상승세의 흐름이 나왔고요. 역시나 이렇게 체크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 2차 고점 돌파하는지 이 여부가 방향성이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방향성, 이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방향성 체크. 그리고 5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 이거는 분봉상에서 봤을 때는 5분봉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성 상방 전환 이 부분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해당 시점에서 5분봉 돌파 나왔을 때 매수한다면은 5분 만에 적어도 한 10% 수익이 발생합니다. 단타는 이렇게 패턴 확인하시고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성만 알면은 단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계속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 분봉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대부분들이 본업 있으시니까 네.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께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월봉이 됐든 다 적용 가능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동방이라는 종목이고요. 동방 같은 종목도 여기 이렇게 과거에 큰 산이 형성이 되면서 한번 매물대 체크를 하죠. 그러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다가 저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기록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3중 바닥 만들어주면서 한번 반등 나왔다가 1차 고점 돌파 시도 흐름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나와주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 하락 반복하다가 이전의 고점에서 최근의 고점을 쭉 잇는 방향성 상방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당 캔들 기준으로 5봉 중에 신고가, 신고 거래량을 형성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해당 시점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해당 종목은 제가 마찬가지로 방송에서도 5월 30일 날에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날에 이제 동방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에 다음 날에 한 장중에 29%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 날 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당월에 한 6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타점 봤을 때는 캔들이 좀 컸었는데 좀 작아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결국에는 방향성이고요. 이제는 한 차례 과거 차트에서 매물대를 체크하는 상승세 흐름이 나왔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래서 6월 말쯤에 이제 7월 달에는 원전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차트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월봉 차트에서 이런 차트 흐름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음 월에 아니면 다음 주 5분 뒤에 내일 급등한 종목 궁금하시다면은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시고 나서 힘들다 하신다면 저랑 같이 하시면 충분하게 힘낼 수 있으시니까 지금 힘드신 분들 충분히 자신감 가지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저랑 같이 즐겁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챙기셨는지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교육 내용까지요. 일단 이 검색기를 여러분 받아보시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 중에서 상승 힘이 가장 강한 6개에서 7개 종목만
딱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내가 시간 투자를 조금 덜어낼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을 하면요. 성공할 확률, 오를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서 다음 주 투자에 꼭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은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152로 숫자 4자리만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뭐 검색기 신청합니다. 검색해 주세요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해당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럼프 관련주, 트럼프 정책 관련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트럼프랑 관련된 종목이 있다면 이미 봄이 올라 있어요. 네. 아니면 트럼프가 입에서 안 돼, 하지 마 하면은 떨어져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대트럼프 시대가 또 오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지만 그렇다고 네. 제가 정책을 들어는 건 아닙니다. 우려스럽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결국 거의 따라가야 돼요. 왜?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련 기업들로 매매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해인이라는 종목이고요. 해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섹터 자체가 건설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네. 건설뿐 아니라 여기 보시면 8월 우리가 이제 동해 가스전 석유 시추 일정이 있습니다. 이 해인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 석유 시추선에 들어가는 엔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 시추선뿐만 아니라 대부분 모든 선박에도 이 해인이 이 선박의 엔진을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번 하반기에 또 조선업이 또 호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해인의 수주 또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건설 쪽에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종전하고 협정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현재 트럼프 관련 정책 수혜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해서 이제 철도 관련주가 또 급등을 보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은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이 해인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분기 실적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신 6,000원 가격대를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어제 시장 쇼크가 크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인이라는 종목은 크게 빠지지 않고 현재 일봉상에서 20선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첫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슈 모두 뒷받침이 되고 아직까지 저점에서 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세상 종목 해인 여러분들이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고요. 좀 더 길게 들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6,000원 위에서 매도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6,000원에서 위에서 한 6,200원? 여기서 10% 정도죠. 여기서 매도 치고 난 다음 쪽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 보든 길게 보든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해인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펩트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이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어제 시장 쇼크 때문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 제가 금요일 날에도 오늘 금요일이죠. 죄송합니다. 네. 수요일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수요일 방송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지금 이 주가는 이입선이 올라오는 이격을 기다리고 있고 이 이격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20선 이격을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또 저는 좀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앞으로 이 비만 치료제는 현재 이제 코스닥 저점 찍고 반등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주봉상에서 적산병,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네. 적산병이 나오고 조정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지금 현재 서둘 필요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장상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팩트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오늘 이렇게 장중에 8만 원 돌파하면서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4만 원 가격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4만 원에서 올라줬기 때문에 4만 원 대비 지금 2배 오른 거거든요. 8만 원이면 수익률이 많은 분들이 100% 수익을 찍으셨을 텐데
지금이 저도 끝났다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더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패턴을 말씀드렸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10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년, 10년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통상 어느 나라가 됐든 뭐 어느 기업이 됐든 정부 아니 뭐 기업 정책을 만들고 그 결과를 점검할 때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만큼 5년이 정말 의미 있는 기간이고요. 또 10년도 정말 의미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페트론이 4만 원대를 못 넘어갔는데 이번에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8만까지 찍었는데 페트론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그동안 저점에서 찍힌 가격대가 7,000원이에요. 7,000원. 근데 최근에 이제 7만 원까지 갔으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7만 원대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주가 공방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점에 1000% 올랐어, 많이 올랐다. 이런 거 많이 올랐으니까 다음 걸 보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전 또 오히려 이 오늘 페트론의 흐름을 좀 다르게 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4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만 원을 넘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페트론이 고점을 찍을 때가 쭉 올라가서 이때입니다. 이때 고점 찍었죠. 그리고 그날 하락에 나오면서 이렇게 5일선 이탈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을 넘지 못하는 반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어제 나스닥 쇼크가 나면서 크게 빠졌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면서 거래 대금이 무려 4천억 나왔습니다. 4천억. 1,000억 이상만 나와도 시장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7월 달 내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저점 찍고 이전에 고점을 넘지 못하는 반등이 나왔다가 이전에 저점 이탈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나온 장대 양봉이 이전에 고점 위로 종가가 마감을 합니다.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잘 나왔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수요일인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때 앵커님께서 그러면은 이 급등 패턴 말고 또 다른 패턴이 있냐? 네. 말씀해 주셔서 네. 제가 설명드린 게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들이 페트론이 오늘 많이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가는 좀 무리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페트론의 오늘 이런 흐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7월 이제 다음 주 7월 넷째 주인가요? 다음 주가? 그 다음이 이제 8월이 시작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이제 8월 달에도 시장은 비만 약 7호제로 수익 몰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비만약이 끝났다, 많이 올랐다 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포트에 담아 두셔서 좀 큰 수익 내시 바라겠고요. 페트로는 또 10만 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네. 제가 2011년도에 LNF 5만 원대 말씀드려서 35만 원까지 찍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페트론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워낙에 강력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10만 원대에서 매매 동향 보면서 저랑 같이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고 네. 페트론은 또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무엑스는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시장 쇼크 나오면서 잠깐 머무르고 있어요. 저점에서. 하지만 이전에 고점 부근 여기 3,000 라인대를 그동안 넘지 못했는데 자 최근에 쭉 계속해서 3,000 라인대 움직여주면서 현재 이렇게 3,000원대 이번 주 잘 지지해주면서 이입선 위로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온봉상에서 봤을 때는 3,020원 가격대를 위로 쭉 올라갔다가 그죠? 매물대 테스트인데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 찍고 3,020원 찍고 올라주면서 온봉상에서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는 300선을 이제 추가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또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에 아직 없으신 분들 현대무엑스 매매하시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또 수익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코스피 투나잇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